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1.75%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습니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는 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지금 코스피 자체가 어떻습니까? 박스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7월 30일 날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코스피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급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한 이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지 못했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조선 쪽은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선방산 원전이 전반기에서도 주도 섹터였는데 아직도 하반기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거래대금을 만만치 않게 끌어가고 있다는 걸 지켜보실 수 있었을 텐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쪽 종목들이 한번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옆으로 다시 한번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 많이 지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댓글에다가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파이팅이라고 달아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이 개인분들한테 댓글 개수를 보면서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최근의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급락이 연출됐었다가 다시 한번 V 반등으로 올라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우리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내용이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그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불공정 계약이 아니더라라는 측면에서 한번 V 반등을 했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로열티로 생각했을 때는 2%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다가 퀄컴에다가 로열티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에다가 로열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만 원천 기술을 사용한다고 로열티 2% 지급하는 게 과연 이게 불공정 계약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꺾어서 올라왔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안 뉴클리어 파워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전혀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고 비즈니스 미팅에서 뒤이어진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조선이랑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한 이슈만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조선 관련 종목들 지금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별다른 대북주들이 관심에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얽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조선 쪽 관련 종목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근데 이렇게 한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쏟아져 나오기 이전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웨스팅하우스와 어떤 내용으로 합작회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원전 관련한 이슈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짚어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래 두산에너빌리티는 악재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받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건데 주가라는 게 선 반영해서 기대감에 먼저 상승을 해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실적 검증을 정확하게 받았었다라는 말씀이고 한번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원전 관련한 카드가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나와주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한번 출회됐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올린 배경에는 베트남과의 또롬 서기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베트남과의 원전 관련 이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뉴스킬 파워사와의 계약이 임박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두산에너빌리티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실적 검증까지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인 이슈가 쏟아져 나와야지만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좀 연출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보시다시피 미국부터 프랑스, 필리핀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로봇콜이라고 해서 지금 에이펙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27일 프랑스, 29일 필리핀, 그리고 지난 25일에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까지 지금 방문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5일 토미 조이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를 비롯한 일행이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라고 밝히면서 정현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은 직접 방문단을 맞이했다라고 하면서요. SMR 관련해서 기자재 제작 설비를 살펴본 이후로 보시다시피 경영진과의 면담을 갖고 원자력 사업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거고, 미국 이외에도 해외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라는 말씀인데, 지난 27일에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잠비아, 오스트리아 정부 관계자 일행, 필리핀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25일날 아마존 엑스에너지 한국수력원자업과 SMR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지금 단기적인 시세가 살짝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SMR 관련해서 버블의 시장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K원전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국내 차세대 원전 스타트업들이라고 하면서 기업들을 쭉 소개를 해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어떤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시나요? 예전에 리튬 관련해서 사업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복 회사가 리튬 관련한 사업을 뛰어들겠다라고 하지는 않나? 다른 거 만들고 있던 회사들이 리튬 관련해서 사업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업계획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던 장의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이 기업들이,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기업들이 그렇다라는 말씀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다 어떤 거로 엮여 있냐면요, 전환사채랑 보통 많이 엮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발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시비를 발행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흐지부지 되는 이런 어떤 버블의 시장이 리튬 때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부도 기업당 6억 원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조기에 발굴하면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지원금이 걸리다 보면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버블의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선두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가이던스와 어느 정도 부합하게 되는 내용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지는 상황으로 마감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AI가 버블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버블이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다들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버블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AI가 매출이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이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매출이 안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만 올라가는 건, 이건 진짜 버블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종목들이 매출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가 버블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좀 버블일 확률이 있겠다? 바로 요 SMR 쪽 관련한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나와주면서 나도 SMR 할래요 하면서 버블의 시장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로봇 관련한 기업들까지 우리가 같이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한 기업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에 있습니다. 매출에 비해서 사실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진짜 버블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 사업, SMR 관련 사업,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 사업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버블의 시장에 온다라고 하면요,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하게도 선도주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 논란이 됐었던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려보자면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지금 독소 조항인 시장을 양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이쪽을 담당하고 우리는 이쪽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나눴다는 소리인데,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파이가 좀 더 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불공정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뭐 한수원과의 계약 내용이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계약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웨스팅하우스는 혼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없는, 시공할 수 없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진출할 수 있는 지역 자체도 사실 프랑스랑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아니면은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가 진출할 수 있다고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미 확정시켜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이 한국한테 절절 매면서 빨리 저 주기기 좀 갖다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히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갖다 쓰고 있는 주기기 대부분이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공급받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됩니까? 4천조 시장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죠. 미국 원전이 앞으로 300기를 더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4천조다라는 말씀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든든한 동반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마땅하게 협력할 국가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고 있는 거나 잘하라고 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감사원한테 지금 EDF가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인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돈도 많이 잡아먹고 건설도 막 지연시켜버린 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프랑스 EDF의 건설 지연사는 한두 번 아니라고 하면서 12년이나 늦어진 게 어디예요? 프랑스 북부에서 지었던 원전이 12년이나 늦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EDF가 핀란드에 지은 원전 같은 경우에도 14년이나 지연됐다는 말씀인데, 온 버짓, 목표 예산 달성은 고사하고 온 타임도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딱 준공 시한을 달성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면서 돈에 맞게, 예산에 맞게 짓는 것도 불가능한 요런 사태가 여러 번 있었던 프랑스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 개? 300개를 더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프랑스랑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럼 우리가 프랑스는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4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원전 협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도 미국에서 공격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맹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협정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런 입장에서 후쿠시마 방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이랑 협력한다? 이거 진짜 불가능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랑 협력한다? 이것도 불가능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여러분들 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원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 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판때기에 앉으려면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대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로열티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정도밖에 안 하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 로열티 문제는 그렇다 쳐도 시장을 양분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계약을 따오는 게 한수원이냐 웨스팅하우스냐의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수원이 만약에 계약을 따와서 팀 코리아가 같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차피 두산에너빌리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주기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엔 또 어떻게까지 했죠 여러분들? 엑스에너지까지 추가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SMR 관련한 미국 기업들 중에 엑스에너지가 이제 대표적인 3대 기업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엑스에너지가 추가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페르미 아메리카와도 텍사스 AI 캠퍼스 대형 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얼마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바로 웨스팅하우스가 X에다가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를 했었죠. 4개를 배치할 거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 어차피 두산에너빌리티 거를 쓸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주기기를 다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공급받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본사 측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두 번째 큰 계열사까지 매각하에 가면서 원전 가스터빈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원전 쪽 관련해서 SMR 쪽 관련해서 그리고 가스터빈 쪽 관련해서 뭔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두산 비나까지 매각해 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집중할 이유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의 기사에 원전 부활 속도 내는 미국이라고 하면서 컨소시엄 만들고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셨을 텐데, 신규 원전 허가도 지금 18개월 내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다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인 호재 내용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런 하락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의문부호를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딱히 원전 관련한 이슈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보이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래 대금도 감소시키면서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걱정하실 만한 구간 전혀 안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은 이 6만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6만원 구간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에 반등을 해줬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이자 60일선이 맞닿아 있는 구간이자 과거에 반복적으로 지지가 연출됐었던 기준봉 하단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가 한번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져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쌍바닥의 형태가 마련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거는 세력들의 물량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악재가 터져 나왔을 때 이때 어떻게 빠졌어요? 꽉 닫힌 음봉으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갑작스러운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아래 꼬리가 첫날부터 바로 발생하면서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물량이 왜 세력 물량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렇게 분봉 흐름상 거래대금을 무섭게 발생시키면서 거의 200억 가까운 분봉 거래대금을 발생시켰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이렇게 밀어버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들이 바로 이 구간에서 몽땅 샀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린 채로 끝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락도 급락이 지만 기사도 하나 떠주면서 불공정이라는 말이 딱 들렸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매수한 상태로 오버나잇을 할 수 있다라고 지켜보시나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넥스트레이드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투매 물량이 한 번 더 쏟아져 나오면서 개미들이 많이 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거의 꽉 닫힌 음봉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린 상태에서 끝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골파기가 나온 이후로 돌려주는 흐름에서 제가 정확하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이 꼭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 촬영한 영상이냐면 8월 20일 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분봉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을 해드렸었는데, 잠깐 짧게 한 5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개인분들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구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영상 멈췄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넥스트레이드 시간까지 해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좀 진행 중에 있나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안내드리고 난 이후로 하단에 보시다시피 8월 20일 확인이 되시죠? 그 이후로 이렇게 지금까지 한 13% 정도 수익 중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있었던 여러 차례 지금 분봉상 지지를 연출했던 구간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까지 완전히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추가적인 계약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내용 같은 게 쏟아져 나와야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 대응 타점 같은 경우에도 대응방에서 좀 보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상단에 8월 20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8월 20일 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하시자 54,0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자고 말씀드리면서 진입시대 절반을 지금 들어가실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1시 반에 보내드렸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때가 11시 캔들은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요 54,000원 구간에서 여러분한테 안내 드리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대략 한 14% 정도 수익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대응 타점 통해서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요 대응 타점까지 보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면요,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써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링크를 딱 클릭을 했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스윙 종목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스윙 관련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이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다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신고가 시원시원하게 가는데 지금 상승 흐름이 딱 연출되려고 하는 요런 자리에 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 아직까지 슈팅을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 스윙 종목 소개를 해봐 드릴 건데 이것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두산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요 스윙 종목까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윙으로 진행하는 종목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STX 엔진처럼 조선 기자재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직전에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매집주로 진행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이 매집주를 진행했던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스윙 종목을 딱 드렸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수익 나겠습니까 싶으시면은 이걸 진행하시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STX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드리면서 검증을 해봐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지금 촬영한 영상 자체가 언제 촬영한 거냐면 7월 28일이라고 하단에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중간에 음봉 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돌아나가는 구간이 정확하게 STX 엔진 7월 28일 차트랑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STX 엔진 차트로 가서 보시면 바로 어떤 구간? 이런 구간이라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음봉 떠 있는 것과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찍었던 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차트랑 이 차트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게 바로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86% 정도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아직 슈팅 안 나온 다음번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봐드려보자면 자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 부분까지 지금 다 올라온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은 역사적 신고가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 22% 정도만 상승을 하면 역사적 신고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고 봐주셔야겠죠? 주포 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요 이런 구간에서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고점 부근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위에서 지금 조정을 주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한번 꺾어서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케이스 정말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매수세도 야금야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보유 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우리가 스윙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장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리는 건데 이 5일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건데 일반적으로 상승하다가 조정 주다가 상승하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아래쪽에서 주는 반면에 이렇게 위에서 버티다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던 게 바로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입니까? 이렇게 신고가 가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까지를 야금야금 먹어놓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위에서 지금 조정 주고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스윙으로 가져온 종목이 마찬가지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스윙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번 종목까지 같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들어오시면서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STX 엔진 때처럼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한테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벌 걸 그랬네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로 돌아와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슨 악재가 있어서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닌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또 한번 나와주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또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금요일장에 약간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또 한번 불거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재탄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 구분에 대한 이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원전, K원전, 한수원과의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내용과 별개로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따오는 것 자체가 한수원이 됐든 웨스팅하우스가 됐든 무조건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기기를 지금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은 호재를 하나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좀 보고 있을 뿐이다. 왜 타이밍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정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 P로 지금 머물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지금 조선이랑 힘싸움 하면서 어거지로 꾸역꾸역 올라갈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겨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승 흐름이 나오고 금요일 날은 쉬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시원시원하게 올라와 주면서 신고가 뚫어놓고 금요일날 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올라온 게 뭡니까? 바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선 관련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와줬고, 삼형 M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금요일날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와줬는데, 목요일날 올라갔던 종목이 금요일날 쉬는 구간에서 금요일날에 다른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우리가 이 금요일날에 올랐던 종목들이 또 한번 쉬어주는 구간에서는 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운데, 그 종목들 후보군 중에서 한 종목 가져온 게 이번에 스윙 종목이기 때문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내일부터 시작해서도 변동성이 좀 꽤나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긴급한 이슈 쏟아져 나오면서 변동성 커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영상 촬영해서 게시를 해드릴 거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